한옥마당에 김이 오른 주전자 뚜껑이 덜컥거리던 밤, 저는 현관 앞에 놓인 빨간 스티커를 보았습니다. 집행예고. 문고리를 잡던 손끝이 얼어붙었고 종이 밑엔 낯선 도장이 눌려 있었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담보 설정인 남지후라는 글자만 선명했어요. 아들 이름이 제 집 문 앞에서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오래전 남편이 써준 메모가 구겨졌고 생강과 계피를 씻던 손에 뜨거운 물이 닿아 화끈했죠. 주전자 물이 팔팔 끓어 넘치는데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대문 너머로 이웃 최노인이 종이컵에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한 모금씩이면 밤도 건너지. 김이 제 눈을 맺히게 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켜니 집안에 스민 양냄새, 건조한 목재향, 내쫓긴 살림의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손가락 사이로 따뜻한 종이컵이 미끄러질 듯 말 듯 했고 저는 그 온기를 붙들려고 양손으로 감쌌어요. 그날 새벽, 저는 고시원 침대 위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화야, 잔은 끓을수록 맑아진다. 다음 날 오지인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도윤 대표가 남긴 신탁 이제 열어야 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과 제 삶을 되찾을 사이다가 종이와 도장 속에 끓고 있었다는 걸. 부동산 중개인이 대문을 두드린 건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생강을 저며 설캉에 버무리고 있었고 칼날에 맺힌 물기가 도마로 흘러내렸죠. 중개인은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담보 설정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도마에 남은 생강 껍질들이 손가락에 달라붙었죠. 뭘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니요 라고만 했습니다. 지후 이사님께서 오늘 안에 처리하라고 하셨는데요. 지후가? 큰아들 이름이 낯선 남자 입에서 나오니까 마치 다른 사람 얘기 같았어요. 중개임의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가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현관에 붙은 빨간 스티커를 봤죠. 집행예고, 담보 설정인, 남지후. 주전자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불을 껐습니다. 생강 썬 것들이 물에 뜨다 가라앉고 계피향이 코를 찔렀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는 5번째 신호음에서 끊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후야, 엄마야, 집에 무슨 일 있니? 답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어머니 모실 의무 없어요. 보모라니 시대착오적이시네요. 보모라니. 저는 의자를 밀치고 대물을 붙들었지만 스티커는 더 진하게 붙어만 갔죠. 손톱으로 긁어도 떨어지지 않았고 빨간색이 손가락에 묻어나왔죠. 마당 너머로 최노인이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대문 앞에 섰어요. 저는 손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노인이 종이컵을 건넸어요. 생강차지, 아직 따뜻해.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했어요. 김이 얼굴을 적시고 눈물인지 김인지 구분이 안 됐죠. 최노인은 제 옆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남은 차를 천천히 마셨어요. 달고, 맵고, 쓰고, 따뜻했습니다. 최노인이 일어섰고 저도 따라 일어났죠. 대문을 닫을 때 빨간 스티커가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내일은 또 뭐가 올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화야, 차는 끓을수록 맑아진다.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끓여야 맑아진다.
식으면 흐려진다.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후였어요. 오늘 안에 비우세요. 고시원방은 라면 스프와 락스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얇은 매트리스가 등을 밀어 올렸죠. 저는 캐리어를 구석에 밀어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천장에 금이가 있었죠.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이 쓰던 수첩, 차도구 몇 개, 생강과 계피는 두고 왔어요. 주전자도요. 어차피 쓸데없잖아. 손가락으로 매트리스를 눌러보니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습니다. 윤정아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오지인입니다. 남도윤 대표님 회사에서 CFO로 일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오전 신탁서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주소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 주소를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죠. 여기 고시원이에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선생님, 도윤 대표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내일 오전 10시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무슨 신탁? 우리한텐 돈이 없다고요. 말하려다 참았어요. 그냥 네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캐리어를 열고 남편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고 첫 페이지에 남편 글씨가 있었죠. 정화야, 존중은 계약으로 남겨라. 혹시 도윤 씨가? 수첩을 넘기니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회사 장부, 거래처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변호사 이름, 박태균. 전화번호 옆에 별표가 3개 그려져 있었어요.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옆방에서 누가 기침하는 소리, 복도에서 문 여닫는 소리, 샤워실 물 내려가는 소리. 모든 게 날카로웠어요. 저는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 금은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전에 살던 한옥 천장엔 석가래가 보였는데 여긴 누렇게 변한 벽지뿐이었죠. 새벽 6시. 일어나서 세면대에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푸르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니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오지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했고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뜯는 소리가 또렷했고 종이 냄새가 번졌죠. 도윤 대표님이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수익자는 윤정화 선생님. 조건은 배우자 주거 안정 및 생활 보장.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글자를 따라 읽었어요. 남편 이름, 제 이름, 주소, 집 등기부 번호,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표권 신탁이에요. 온정차 상표와 로열티 수익 모두 선생님 명의로 보호됩니다. 도윤 씨가 이걸.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지인이 휴지를 건넸고 저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 두 아들이 회사 유동성 위기를 숨기고 있어요. 외부 펀드와 위험한 거래를 추진 중이고요. 담보 목록에 본가 건물과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오지인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진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탁 발효 신청을 해야 해요. 박태균 변호사가 절차를 도울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오지인이 보낸 파일. 유언대용 신탁 발효 통지서 .pdf. 저는 화면을 보고 손가락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남편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래, 이게 시작이구나.
카페는 지우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건물 1층, 테이블마다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에스프레소 기계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지우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지한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양복을 입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의자에 걸고 앉았습니다. 지우가 물을 밀어줬고 저는 한 모금 마셨죠. 어머니, 오늘은 회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에는 엄마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 투자 손실이 생겼고 자금 회전이 안 돼요. 지안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엑셀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숫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빨갛다는 것만 알았죠. 그래서 본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상표권도 일부 매각이 필요해요. 본가를, 상표권을. 컵을 잡으려다 놓쳤고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지안이 휴지를 꺼내 닦았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상표권은 회사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 온정차, 따뜻한 정. 네 아버지가 내가 매일 아침 끓인 차 이름으로 정하신 거야. 작년 신규 투자건 저희가 속은 거예요. 펀드 구조가 잘못됐는데 늦게 알고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후 목소리에 울분이 섞입니다. 그래, 이 애들도 절박했을 것이지. 하지만 그게 제 집을 빼앗을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지인이 준 서류를 꺼냈어요. 봉투가 두툼했고 테이블 위에 놓으니 소리가 났죠.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신탁이야. 본가와 상표권 모두 내 이름으로 보호돼 있어. 지후 얼굴이 굳었어요. 지아는 서류를 집어들어 넘겼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박태균 변호사한테 물어봐. 3년 전에 작성된 거야.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빨개졌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배신했느니? 집에서 쫓겨나는 게 배신이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선택? 내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게 선택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음악만 흘러나왔고 옆 테이블 사람들이 흘끔거렸어요. 지안이 노트북을 닫았고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라도 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집을 지킬 뿐이야. 네 아버지가 남긴 집이랑 이름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우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피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얘기 더 해야죠. 할 얘기 없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기대서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하늘이 흐렸고 바람이 차가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태균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오지인 씨한테 들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서류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카카오톡, 지우였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주머니에서 남편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박태균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화야, 네가 혼자가 되면 이 사람을 찾아. 내가 준비해뒀어. 도윤 씨.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지하철 소리가 울렸죠.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태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고 로비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나와서 저를 맞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선생님, 이리 오세요.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봉투가 놓여 있었고 변호사가 하나씩 열어 보여줬어요. 이게 상표권 로열티 신탁 원본입니다. 도윤 대표님 서명, 공증인 날인 모두 유효해요. 종이를 만지니 남편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언제 준비한 거야, 도윤 씨?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단을 짚을 때마다 형광펜 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여기 보세요. 수익자 윤정화. 조건, 배우자 주거 안정 및 생활 보장.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탁재산 전체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주거 안정. 고시원방 천장에 금이 떠올랐어요. 락스 냄새, 삐걱거리는 매트리스, 옆방 기침 소리. 그게 안정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은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발효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오지인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더 두툼했고 표지에 상표권 로열티 신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표님이 온정차 상표권과 로열티 수익을 별도로 빼두셨어요. 이것도 수익자는 윤정화 선생님이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표 등록증 사본, 로열티 계약서, 은행 계좌 내역,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일단 두 아들이 상표권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로열티 수익은 선생님 계좌로 들어와요.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 서명이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는데 아팠을 때 쓴 거겠죠? 서명하시면 바로 발효돼요.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고 서명란을 봤어요. 빈칸이 하얗게 빛났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름을 썼습니다. 윤정화.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좋습니다. 이제 신탁관리인 오지인 씨가 집행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오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며칠 안에 본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머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사회가 남았습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봤어요. 이사회요? 네. 신탁 조건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거기서 경영진 변경을 논의해야 합니다. 경영진 변경? 지우와 지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던 그 표정들. 채작, 그걸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최대 주주이자 수익자예요. 의결관이 가장 큽니다.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화야, 차는 끓을수록 맑아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하면 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장소는 본가 사랑채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고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이었어요. 어머니, 변호사한테 연락 왔다던데요? 이사회 소집이 뭐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긴 절차야. 이건 회사 일에 개인 감정 끼워 넣는 거예요. 개인 감정?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죠.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고시원에 돌아왔을 때 방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고 캐리어 위에 소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매트리스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 수첩을 펼쳐 읽었습니다. 메모들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어요. 정화야,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못 지켜줘서. 이 사회에선 네가 강해져야 해. 애들을 버리지는 마. 다만 선을 그어. 선을 그어. 눈물이 수첩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휴지로 닦고 수첩을 덮었어요. 형광등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천정을 보며 이사회 날을 떠올렸죠. 할 수 있을까? 이사회 4일 전 오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이사회 사흘 전에 오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우 지한 이사가 외부 펀드랑 긴급 딜을 밀붙이고 있어요. 무슨 딜이요?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데 담보 목록 첫 줄에 한옥 본가 상표 공동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언제까지예요? 오늘 밤 자정까지 서명 안 하면 딜이 깨집니다. 펀드 대표가 그렇게 통보했대요. 오늘 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7시간. 본가로 가야겠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손잡이를 붙들고 섰어요. 흔들릴 때마다 몸이 기울었죠. 본가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와 지안,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저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3사람이 서 있었어요. 지우, 지안, 그리고 양복 입은 중년 남자. 테이블 위엔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주전자는 구석에 밀려 있었죠. 어머니, 지우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덮으려다 멈췄고 낯선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뭐 하는 거니? 어머니, 회사 일이에요. 들어가 계세요. 저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어 첫 페이지를 봤어요. 컨버터블 본 계약서. 담보 목록 첫 줄. 한옥 본가, 상표 공동 사용권. 이게 뭐야? 어머니,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낯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JK 파트너스 대표 강민석.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사모님, 이거는 시급합니다. 오늘 밤 안에 서명 안 하시면 딜이 파기돼요. 제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데 제가 왜 서명을 해요? 회사가 부도나면 어차피 다 날아갑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대표라도 되실 건가요? 목소리가 비웃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집을 지킬 뿐이야. 집 지켜서 뭐해요? 회사 없으면 의미 없어요. 내 아버지가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차를 끓였어. 내가 생강 썰고 계피 부수고 설탕에 버무렸지. 그게 온정차야.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으로 직원 월급 못 줘요.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애들도 힘들구나. 강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밤 서명 아니면 딜 파기예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죠. 어머니! 나는 서명 안 해. 파기하세요. 저는 돌아서서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닫았어요. 등 뒤로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안았죠. 이게 맞는 건가? 이사회 날 아침 저는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짙은 남색 저고리였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건데 나프탈렌 냄새가 났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가 천을 지날 때마다 김이 올랐어요. 고시원 방 거울 앞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묶으니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고 입술이 말라 있었죠. 립스틱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바르고 나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오지인이 차로 모시러 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고 뒷좌석에 앉으니 가죽 냄새가 났어요.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시원 건물이 멀어지고 거리가 흘러갔죠.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절차대로만 하시면 돼요. 오지인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안에 든 서류 봉투를 만졌죠. 두툼하고 묵직했습니다. 본가 대문 앞에 차들이 서 있었어요. 지우차, 지안차, 그리고 모르는 차 한 대. 저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서 여전히 차향이 스며들었어요. 사랑채 마루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지안, 박태균 변호사, 오지인, 그리고 외부이사 2명. 테이블 위엔 서류들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물잔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고 외부 이사들은 저를 힐끗 봤죠. 박 변호사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상석이었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 저는 잠깐 망설이다 앉았어요. 쿠션이 푹신했고 등받이가 단단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남도윤 대표 유언 대용 신탁 발효에 따른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고 마당에 벌레 울음소리만 들렸죠. 신탁 조건, 배우자 주거 안정이 충족되지 않아 신탁이 발효됩니다. 정관 제12조에 따라 수익자의 의결권 위임으로 특별결의 정적수 충족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연정화 선생님께 의결권 이왕이 되며 특별결의를 상정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탁 집행 통지서와 의결권 위임장. 박 변호사에게 건넸고 그가 받아들어 확인했어요. 유효합니다. 연정화 선생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주머니 속 남편 수첩 모퉁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애들을 버리지는 마라. 다만 선을 그어.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지우야, 지아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 꽉 쥐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나한테 물었어. 정화야, 우리 차 이름 뭐가 좋을까? 나는 온정차라고 했지. 따뜻한 정, 사람 마음을 녹이는 차.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뭐야? 숫자만 남고 마음은 없어. 엄마 집 빼앗고 상표 팔아치우고 그게 온정이니? 말도 안 돼! 지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물잔이 흔들렸고 물이 튀었어요. 회사 활리려고 한 건데 어머니가 막으셨잖아요. 막은 게 아니야. 선을 그은 거지. 저는 박 변호사를 봤습니다. 임시회의만 상정합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지우가 일어섰고 지안이 글을 붙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남지후 이사, 남지안 이사, 경영 일선 임시해임, 찬성 거수 바랍니다. 오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외부 이사 1명이 따라 들었고 또 1명이 망설이다 들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면서. 가결. 도장이 서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쿵. 지우가 주저앉았고 지안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안 상정합니다. 찬성 거수. 손들이 올라갔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도장이 또 내려앉았고 쿵 소리가 났죠. 가결.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서류를 챙겼어요. 지우와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들 앞으로 갔어요. 지우야, 말씀하기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우릴 이렇게 버리시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리지 않아. 다만 지키는 선을 긋는 거야. 지를 이렇게 버리시겠어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우의 굳은 얼굴, 지안의 빨간 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주전자를 꺼내고 생강을 썰었어요.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죠. 물을 끓이고 생강과 계피를 넣었습니다. 김이 올라 창문을 흐리게 했어요. 차를 따라 쟁반에 올렸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갔을 때 지우와 지아는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차를 밀어줬습니다. 마셔. 지우가 잔을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마시라고 했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우가 저를 받고 천천히 잔을 집어들었죠. 지안도 따라 마셨어요. 김이 얼굴을 적시고 생강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제 차를 마셨어요. 뜨겁고 달고 매웠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지안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다만 지키는 선을 긋는 거야. 네 아버지가 그랬거든. 정하야, 사람은 이름표가 아니야. 존중은 계약이야. 계약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 그게 계약이지.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쓴 거예요. 손글씨였고 줄이 삐뚤삐뚤했죠. 조건을 줄게. 조건이요? 경영에서 물러나. 1년 동안 재무교육, 윤리교육 받아. 그리고 전문 경영인 성과 연동해서 재음시할 수 있어. 지우가 종이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울 애 취급하시는 거예요? 애가 아니니까 계약서를 주는 거야. 지우가 종이를 구겼고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 조건 안 받으면요? 그럼 너희는 평생 회사에 못 돌아와. 상속도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김이 식어가고 지우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구겨진 채로. 읽고 또 읽었어요. 조건 미이행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조건 미이행 시 영구 배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대로야. 영구히 못 돌아와. 지안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정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안을 봤습니다. 빨간 눈, 떨리는 입술. 지안아, 나는 너희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다만 방향이 잘못됐어. 돈만 보고 달리다가 사람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네 아버지가 처음 차 끓이던 그 마음으로. 지우가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1년이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오지인 씨가 맡을 거야. 전문 경영인 팀이랑. 너희는 그동안 배운다고 달라져요? 모르지. 근데 안 배우면 절대 안 달라져.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생각 맛은 남아 있었어요. 이 조건 받을래? 아니면 지금 나갈래? 지후와 지안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러다 지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지후가 한숨을 쉬었죠.
받을게요. 펜 있어? 박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지후가 받아들어 종이 아래에 서명했어요. 삐뚤삐뚤했습니다. 지안도 이어서 썼고 저는 마지막에 이름을 적었어요. 윤정화.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생강 냄새랑 섞여서 코를 찔렀죠? 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고마워. 지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도망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어줘서. 지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고 눈을 깜빡였지만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닦고 웃었어요. 우리 이제 밥 먹자. 배고프지?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랑 계란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깨 프라이를 붙였고 밥을 데웠어요. 3개 상을 차려 사랑채로 날랐습니다. 지후와 지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상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먹어.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김치 씹는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계란 노른자를 밥에 비벼 한 입 떴습니다. 달고 맵고 쓰고 따뜻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안이 따라 나와 행주를 들었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그래.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부드러웠고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돌아올 수 있어요? 네가 달라지면 돌아올 수 있지.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저는 행주를 짰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돈 아니라 사람 먼저 보는 거. 숫자 아니라 마음 먼저 헤아리는 거.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또 빨개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3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본가로 돌아왔고 고시원 방은 비웠어요. 짐을 옮기던 날 매트리스에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섰어요. 여기서 울었었지.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한옥마당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로 쓸어 모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흩어졌죠. 주전자 뚜껑이 또 덜컥거렸어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강을 저며 설탕에 버무리고 계피를 부숴 냄비에 넣었어요. 취노인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화 씨,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왔어? 저는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최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와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정겨웠죠. 이제 이 집 냄새가 돌아왔네. 무슨 냄새요? 사람 사는 냄새, 작 끓이는 냄새. 저는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최노인이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맛있어. 이 맛이야. 저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달고 맵고 쓰고 따뜻했죠.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 하늘로 흩어졌죠. 회사는 오지인과 전문 경영인 팀이 맡았습니다. 처음 2달은 힘들었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했고 거래처가 흔들렸죠. 저는 매일 회사에 들러 차를 끓여줬어요. 회의실 한쪽에 전기포트를 놓고 생강차를 끓였어요. 선생님, 직원들이 좋아해요. 차 마시고 나면 힘이 난대요. 오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차는 혼자 마시는 게 아니야. 나눠 마시는 거지. 지우와 지아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무교육, 윤리교육, 그리고 봉사. 한 달에 한 번 저한테 보고서를 보냈어요. 처음엔 형식적이었는데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토요일, 지안이 본가에 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땀 냄새가 났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죠.
어머니, 오늘 요양원에서 봉사했어요. 그래? 어땠어? 힘들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제 손 잡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게 사람이야. 숫자 아니라.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따라줬습니다. 지안이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어요. 김이 얼굴을 적시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어느 날 저녁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재무교육 끝나요. 그래, 수고했어. 어머니, 저 회사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내렸고 낙엽이 고요했죠. 네가 달라졌으면 들어올 수 있지. 달라졌어요. 정말로요. 그럼 오지인 씨랑 얘기해봐. 실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물을 갈아붓고 다시 불을 켰어요. 생강과 계피, 설탕,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온정차 간판에 아침빛이 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걸 봤어요. 온정차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죠. 남편이 쓴 글씨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정화야, 존중은 계약으로 남겨라. 저는 펜을 들어 그 밑에 한 줄 더 썼어요. 도윤 씨, 이제 알아요. 차는 끓을수록 맑아진다는 걸. 창밖으로 지후와 지안이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허리를 숙이고 웃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지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분기 실적 나왔어요.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들 열심히 해서 그래. 선생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저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생강과 계피를 넣었어요. 김이 올라 창문을 흐리게 했고 생강 향이 퍼졌죠.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 잔 주세요. 저도요. 저는 종이컵에 차를 따라 돌렸습니다. 20잔쯤 됐을까요? 손이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웃었고 회의실이 따뜻했죠. 이게 온정이구나. 그날 저녁 본가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마지막 한 잔을 따랐어요. 혼자 마시는 차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달이 떠올랐고 낙엽이 바람에 흔들렸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구름이 흘러갔어요. 도윤 씨, 잘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쓴 메모를 다시 폈어요. 정화야, 존중은 계약으로 남겨라. 그래.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끓인다. 나는 한 잔을 더 따라 하늘 향해 올렸습니다. 달빛이 차 표면에 반사됐고 김이 하늘로 흩어졌어요. 주전자 뚜껑이 덜컥거렸고 물이 또 끓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주전자를 들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랐죠. 차는 맑았고 생강향이 진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구랑 나눠 마실까?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빨간 스티커 같은 절망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가족한테서, 내가 사랑한 사람들한테서 밀려나고 있나요? 저는 알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고시원 천장에 금을 새던 그 밤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알게 됐어요. 이름표가 가족이라면 존중은 계약이어야 한다는 걸.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서류와 절차로 지켜지는 안전망. 그게 우리 나이의 용기라 믿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미덕입니다. 내 집, 내 이름, 내 삶을. 저는 운이 좋았어요. 남편이 남긴 신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서류를 챙기고 도장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만나세요. 늦지 않았어요. 차는 끓을수록 맑아지니까요. 이 이야기가 위로와 실마리가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진한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손이 시릴 땐 따뜻한 차 한 모금으로 밤을 건너가세요. 생강 한 쪽, 계피 한 쪽, 설탕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끓이고 기다리고 마시세요. 그 한 잔이 내일을 견디게 해줄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따뜻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